낯세게 확 바뀌더니 주방에 뛰어가더니 갑자기 그 대낮에 안녕하세요. 송중의 이모저모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 제가 사랑하는 동생 김연서님을 모셨습니다. 연서야, 반가워. 네,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냥 아이랑 함께 집에만 있어요. 남남북녀로 대한민국에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 네. 근데 우리 연서가 우리 예술단에도 있었지만 북한에서 이제 음악적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고 예술에 엄청 끼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코디언, 기타, 노래, 화술, 춤까지. 이제 방송까지도 하라면 이제 걸리는 게 없이 다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음악을 그렇게 배웠지? 연서는? 저는 사실 엄마가 노래를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간 엄마의 어떤 그 갖고 있는 끼?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구나.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엄마가 노래를 잘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어렸을 때 음악에 취미가 있어서 그래서 음악반을 다니게 됐어요.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이에요. 회령 처녀들이 원래 예쁘잖아요. 이렇게 눈도 땡그랗고 이렇게 예쁩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사회동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연서 씨는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농촌 지원이라든지 농촌 활동 이런 데 별로 건설 현장 이런 데 동원된 적이 없고 선전대 활동 이런 걸 많이 했겠네요. 네, 어렸을 때 농촌 지원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예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반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예술선전대가 학생들도 이런 보이부 예술선전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해서 학교에서 아예 그 교장 선생님이 음악반은 이제 안 가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도 선전대 좀 있어봤는데 보이부 선전대 나도 처음 듣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교복처럼 그 만든 의상을 따로 해서 입고 여기다가 완장을 반간첩 선전대 활동이라고 반간첩 선전대 활동 해가지고 보이부 산하에서 해서 보이부 차를 학교 앞에 딱 가지고 오면 딱 대기하면 타고 그 전국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우리 고향 내에 있는 공장 기업소 각 학교들 그리고 심지어 시장 앞에서 공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 간첩 이런 사람 만나면 신고합시다 이런 공연이겠지. 어떤 이제 즐거운 공연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냥 약간 이제 그 선전 활동 같은 약간 이미지로 화술이 많이 들어가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그 북한에서 말하면 단막극처럼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좀 아빠 역도 했다가 개콘역 아이 역할도 했다가 이렇게 해서 연서 씨는 주로 노래를 했나요? 역할을? 그때는 화술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공연과 선전대는 완전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공연처럼도 노래도 하면서 중간중간 화술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제 선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게. 그럼 거기서 혹시 화술도 하고 악기도 잘 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선생님이 처음엔 노래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악기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셔가지고 그냥 아코디온이 대중악기긴 하지만 아무래도 구매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당시 제가 음악반에서 가정 형편으로 따지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가정 형편은 제일 어려운 음악적 생활했구나. 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려운 속에서도 다니게는 되었는데 그 아코디언을 살 만한 돈이 없어서 아코디언을 배우고 싶으나 못 배웠어요. 근데 아코디언 잘 치잖아.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친구들이 배우는 걸 이제 어깨너머로 본 거죠. 자기 센스다. 보다가 이제 아무래도 음악 이론은 다 똑같으니까 한국 와서 내가 그때 못 배웠던 아코디언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아코디언을 덜컥 사고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 네. 그러면 언니 방송에 출연해서 고맙고 그러면 아코디언 연주 하나 간단한 거 한번 칠 수 있나요? 한 곡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뭐를 해야 될까 어제 저녁에 고민이 많았어요. 미안. 네, 그래서
정말 몇 달 동안 집에서 쉬다 보니까 그렇지. 뭐를 할지 감이 안 와서요. 요즘에 또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그거 많이 굉장히 봤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인기리 또 그게 정방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나는 OST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마음에 와닿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이 내 마음의 사진. 아, 그래서 내 마음의 사진. 1절만 간단히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너와 마주 앉아 입 맞춰 부르던 노랫소리 기억합니다. 살며시 하는 나의 숨소리 그대 모습 담아옵니다. 함께 걸었던 이곳에 홀로지 그대의 이름 불러봅니다. 시린 요일과 어두운 밤도 함께 있으면 난 웃었지. 그대 내게 준 행복의 우리 영원을 기도했죠. 눈에 감은 작은 사슴처럼 그 여전히 어려운 노래. 네. 아니, 서정적인 노래가 원래 어렵잖아요. 이 노래가 굉장히 북한 생각구나. 노래가 와닿더라고요. 와닿더라고요. 얘기하고 이제 며칠 동안 못 봤더니 네. 몇 달인가? 이제 몇 달 됐죠. 목소리가 많이 쉬었다. 네, 깨꼴씨 지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작년 말부터 비염과 축농증이 왔는데 그거를 바로 이제 치료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 중이어서 목소리도 그래서 왔구나. 지금 목소리 상태가 완전히 최악이에요. 언니가 꿀벌 해줄게. 많이 해줄게. 아유, 고마워.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요 아코디언을 배운 게 아니고 네. 자습으로 배웠구나. 막 이렇게 배웠구나.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베이스 기타랑 기타를 하다 보니까 기타의 화음이랑 이 아코디언의 왼손이 같거든요. 그래서 화음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이게 왼손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오른손은 제가 집에서 조금 이제 독학을 했죠.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했죠. 팔고 가게 됐어? 이렇게 이쁜 아코디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뭐 선전대 생활도 했으면 뭐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냥 부모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회사 그러니까, 생활, 공장 생활 하시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고난의 행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몇몇의 고위층들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집도 그 어려운 경제 정말 그 경제난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다 탈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던 와중에 제가 남한 드라마를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구나. 아, 나도 한 번만 좀 가보고 싶다. 잘 사는 것보다도 네. 자유가 더 눈에 들어오네.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그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왠지 저 나라에 가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갑자기 내가 어떤 갈 수 있는 루트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제 사촌 동생이 어느 날 언니 내가 지금 중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브로커가 있대요. 브로커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선뜻 나서기 안 되는 게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한 상태고 더구나 저는 정말 그 집에서 잠깐 떨어진 할아버지 댁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한테 저 탈북할게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3일 동안 정말 밤잠도 안 자고 고민하다가 더 이상 나한테 희망이 없겠다. 가야겠다. 그리고 편지를 만장같이 썼습니다. 엄마한테. 엄마가 내가 정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가는데 내가 정말 가서 정말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엄마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만장같이 써놓고 이모님한테 이모 나 가서 우리 만화를 찾으면 이 편지 좀 전달해 달라. 이러고 이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을 건너게 되었어요. 동생의 손으로. 그럼 중국에 친척이 있고 잘 지냈어요? 다행히 제가 출발할 때 이모님께서 중국 친척집에 연락처 몇 개를 암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외울 수 있게. 그래서 그 연락처를 암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넘어가자마자 같이 넘어간 아줌마가 브로커의 도움으로 해서 친척집에 전화부터 먼저 했거든요. 우리 이렇게 넘어왔는데 도와달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브로커한테 돈을 줘야 보내주잖아요. 다행히 친척집에서 돈을 어느 정도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 브로커한테 돈을 어느 정도 주고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친척분들께서 여기 연길은 제일 위험하다. 차라리 시내, 번화한 시내에 가는 게 훨씬 안전하다. 덜 위험하다. 그래서 북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더 들어왔네. 네, 근데 북경에서 약간 외곽 쪽에 가게 되면 공장이 있는데 그 친척분의 친구가 부부가 하는 공장이었어요. 네, 거기는 정말 전국의 중국의 지방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숙식제공 다 해주거든요. 먹고 자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 만드는 회사였어요. 알고 보니까 또 그 한국의 대구랑 합작 회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동생과 저는 신분을 숨기고 물론 그 사장님들은 아시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조선족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으로 말을 배워가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네, 주간 야간으로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아무래도 한국보다 월급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는 안 벌었는데 대신에 처음에는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 올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 돈을 모으면 집에다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한 기숙사 한 방에 6명이 들어간 방이었어요. 1층과 2층의 침대로 해서 침대가 3개가 있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또는 일이 끝나면 중국 친구들은 들어와서 이렇게 막 간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간식 사 먹으면 돈을 안 모으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야, 우리는 간식을 사 먹지 말자.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먹으면 옆에서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가 있자. 그래서 동생과 저는 이제 그런 시간 되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돈은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래도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에다가 그것도 보내는 루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은행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까 하던 찰나에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 중국이란 나라는 가니까 어떤 이제 먹고 자고 뭐 입고 이런 자유는 있는데 나가서도 우리는 잘못 안전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언어가 이제 완벽하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안전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제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밖에도 자유롭게 나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한국 가야겠다. 그런데 루트를 몰라서 친척분들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친척분도 잘 모르니까 누가 또 다리 건너에 누군가가 이렇게 브로커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어느 날 공장 생활 다 정리하고 그래서 청도라는 곳에 떠나게 됐어요. 됐는데
정말 만났어? 브로커를 만났죠. 근데 다행이다. 저희는 운 나쁘게 정말 안 좋은 악질적인 브로커.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브로커를 만났구나. 운이 안 좋았던 것 어떻게 안 같아요. 좋았지? 처음에는 저희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남자? 여자? 남자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희가 고향이 어디고 와서 어떻게 생활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엔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저희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그랬는데 와서 이제 그 일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도 얘기를 공장에서 했어요. 일했다는 걸 그러니까 알았구나. 우리가 월급을 어느 정도 모았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보내준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 말고 다른 친구들 거기 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데 조선족인가? 그 사람? 조선족이었어요. 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한테 얘기 좀 하자. 너희를 보내주겠는데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돈을 나한테 다 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저희가 가는 동안에 돈도 써야 되고 정말 우린 이거는 솔직히 컵라면 하나 가지고 쪼개 먹으면서 이렇게 모았던 간식도 거다. 안 사 먹고 모은 돈인데 부모님께 못 드리긴 됐지만 그래도 가면 또 도중에 써야 되니까 이 돈은 못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낯색이 확 바뀌더라고요. 이중적인. 우리가 완강하게 안 주겠다고 하니까 낯색이 확 바뀌더니 주방에 뛰어가더니 갑자기 그 대낮에 칼을 뽑아들면서 동생과 저의 그 배 앞에 막 들이대면서 치고 죽이겠다고. 어머나. 돈을 내놓겠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이 이 자식 죽을 거냐? 참말 지금 정말 제가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둘이 완전 멘붕이 왔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근데 그렇게만 협박한 게 아니라 옆에 막 빈 맥주병 까고 어머나. 발로 걷어차고 자기네들. 그러니까 거의 막 넋이 나간 상태였어 둘 다. 그런데 이제 옆에 어떤 그 도우미 조선족 아줌마가 야, 이 아저씨가 정말 찍으라면 찍고도 남을 성격이니까 차라리 돈 내놓고 너희도 살아야지. 저는 그 말이 되게 얄미웠어요. 그치. 굉장히. 그래서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안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공안한테 알릴 수도 네, 없고. 그래서 동생이 정말 고이 그것도 잊어버릴까봐 그 스타킹에다 넣어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묶고 있었거든요. 그 돈을. 예. 그랬던 돈을 어쩔 수 없이 다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일전은 남이자 다 뺏기게 됐죠. 보내셨어? 예, 뺏기게 됐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그 돈을 뺐으면 내놨으니까 보내줄 줄 알았는데 둘 중에서 한 사람만 가라. 둘 다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또 어떻게 하려고? 한 사람은 남아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시키는 거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자기한테 주고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